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내 자신을 참조할 때 사용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지역 변수 하이딩하고 섀도우닝하고 하는데 필드명과 파라미터명이 동일한 경우 아까 보셨죠?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디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스태틱이 이제 정적 선언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되게 깊어요. 그래서 나올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슈퍼 클래스는 이제 상위 클래스 이제 이것도 이제 상속하고 같은 건데요. 내가 그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고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가끔가다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 뒷장을 보면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딩이라는 부분을 배울 건데요.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할 때 부분적으로 이제 내가 상위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 변수나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지만 그냥 만약에 변수명이 동일하거나 메소드명이 동일해서 오버라이딩이 된 거나 오버로딩이 된 경우에는 상위에 있는 거에 상위에 있는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실행된 게 아니라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 하거나 오버로딩한 메소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상위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캡슐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캡슐라는 이따가 보면 게터, 세터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하고 좀 많이 그 부분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바로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주요 장점은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영향을 주지 않고 자신의 로직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멤버 변수의 접근 제어자 프리베이트로 지정하여 외부의 접근을 제어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클래스가 내 클래스로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프리메이트는 동일 클래스에서만 나한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클래스나 다른 변수에서 나를 볼 수도 없고 호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을 제어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퍼블릭 메소드를 정의해서 멤버뷰에서는 접근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게터 세트할 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필드명을 선언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행위를 하는 메소드를 선언했는데 메소드에서 처리가 돼서 결과값이 필드 값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필드 값을 메소드를 통하지 않고 내가 얘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잔고가 100만원 있어요. 100만원 있는데 내가 출구 10만원을 했어. 그러면 그 메서드를 통해서 이 잔고가 90만원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입금과 출금이 그 내가 오픈해 놓은 메소드 그러니까 입금 출금 프로세스만 항상 타서 이 100만원이라는 내 잔고가 항상 그걸 통해서만 금액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해커가 들어와서 이 메소드를 통하지 않고 내 잔고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할 수 없게끔 외부에서 내 필드에 있는 내, 내 값을 프리베이트로 선언되어 있는 값을 바꿀 수가 없게 외부에서 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게끔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는 건 입출금 프로세스만 열어놓고 그것만을 통해서 내 잔고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이제 캡슐화라고 해요. 그래서 벡터 섹터 설명할 때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은 내일 나갈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 소스도 몇 개 해서 같이 보면서 오늘 조금 이해 안 되셨던 거 내일 이해할 수 있게끔 소스랑 같이 해서 내일 상속이랑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럼 상속할 때 이거는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는 이지어 관계랑 해지어 관계가 있어요. 이지어 관계는 객체지향에서 A는 B다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해서 개는 동물이다. 맞죠? 동물 하위에 있잖아요. 개는. 호랑이도 하위에 있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개는 동물이다. A는 B다. 이걸 이지어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클래스의 경우에 이스탠드나 인플루먼츠가 이게 두 개가 이제 그 인터페이스 경우에는 이걸 쓰고 클래스 경우에는 익스텐드를 쓰는데 이게 상속이에요. 쉽게 보면 상속받을 때. 그래서 내가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개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쉽게 보면 동물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요런 건데 내가 동물이라는 걸 클래스를 선언해놓고 개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익스텐드로 동물 상위에 있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지어 관계. 개는 동물이다. 라는 걸 이지어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교과서에 나올 때도 그 책에서 보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 개념을 아셔야 그 나중에 이제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실 때 객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객체들마다의 그 관계를 정립할 때가 있어요. 그 관계를 정립할 때 이 이지어 관계랑 해지어 관계를 헷갈리면 그 관계 설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클래스 차원하고 하시다 보면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면서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스크를 해놓고 카는 익스텐드로 상속을 받죠. 상위 위치에서 덤프트럭도 카를 상속을 받아요. 이런 형태로 이지어 관계 카는 그다 덤프는 이거다 이렇게 이지어 관계로 나타내요. 이지어 관계 이해되시죠? 덤프는 이지어 카 그리고 해지어 관계는 여기에 조금 헷갈려요. 잘 들어보세요. 해지어 관계는 상속보다 사용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 상속하고 개념이 조금 틀려요. 클래스 코드에서 클래스 B 인스턴트를 참조한다면 클래스 A와 클래스 B는 해저 관계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되게 간단해요. 내가 클래스 아까 한 것처럼 개라고 내가 선언을 했으면 클래스 하위에 뭐 인티저로 뭐 컬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메소드로 뭐 이시라는 뭐 이런 메소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해저 관계는 이 개랑 클래스가 컬러라는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 사용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해저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래에 클래스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상위에서 만약에 동물이랑 클래스를 이 안에서 다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긴 해. 근데 이거는 그 해저 관계에 속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소환해놨을 때 그냥 다른 클래스 상위 객체 소환하는 게 있어. 노란개 만약에 노란개 클래스가 내가 얘의 서브 클래스로 소환을 했거나 이런 게 노란개 A라는 노란개 클래스라는 A가 있을 경우에 얘를 이 그 클래스 개라는 안쪽에 넣었을 때 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해저 관계라고 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클래스 A 코드에서 클래스 B 코드 B의 인스턴트를 참조한다. 면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주 관계는 내 상속받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해저 관계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를 해저 관계라고 해요. 걔는 컬러를 갖고 있고 메소드 립도 갖고 있다. 걔 해저 컬러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기서 클래스 계열이에요. 아, 상속 관계랑 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좀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책에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객체 지정에서는 요 부분이 그 좀 핵심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 그 커플링 앤 코이션이라고 해서 그 결합도와 응집도를 나타내는데요. 그 객체 지정 개발을 하실 때 결합 또는 다른 클래스와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하고 응집도는 클래스가 하나의 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정도를 말해요. 어떻게 보면 결합도는 다른 클래스하고 막 굉장히 많이 물려 있을 때 그런 거, 그 상호 이존 관계, 그냥 서로 막 물려서 또 파생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응집도는 클래스가 하나의 클래스에 내가 만약에 먹는 클래스다 그럼 먹는 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똥 싸는 클래스, 똥 싸는 역할도 있다. 먹기도 하고 똥 싼다 그 안에서 클래스 하나에서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응집도라고 해요. 먹는 건 먹는 것만 모아놔라. 먹는 역할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클래스 상호 의존 관계만 많아지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그러면 서로 막 상속을 받고 막 해갖고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수정이 되면 여러 군데를 손봐야 될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결합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아지면 이제 유지보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하나의 기능에 중심을 두지 않고 여러 기능을 수행해도 프로그램이 복잡하죠. 상호 이전 관계가 많아도 복잡하고 여러 기능을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그 프로그램은 복잡해져요. 프로그램은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다른 데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수정하기도 편하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 게 결합 또는 낙대. 서로 의존 관계를 좀 많이 줄이게. 이걸 처리해야 다른 애가 처리되는 이런 클래스 관계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얘기. 각각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는 일은 여러 가지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역할만 딱 하나. 걔가 먹는다, 짖는다, 걷는다, 뭐 싼다. 그러면 각각 역할에 맞춰서만 이렇게 나누느라는 얘기. 이걸 하나를 뭉쳐서 만들어 놓지 말고. 그걸 하나로 뭉쳐놓으면 응집도가
그 응집도가 낮아지는 거죠. 많이 뭉칠수록. 그거를 나눠놓을수록 응집도가 높아지는 거고. 왜? 하나의 기능만 하니까. 이해되시죠? 요 개념이 객체장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그 객체장에서 클래스를 배워도 이 개념을 알면서도 계속 이걸 많이 잊거든요. 근데 객체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합도는 낮게, 응축도 높게. 이래야 객체장의 가장 큰 장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메소드로 먹는 애가 있죠. 먹는 애가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그냥 행동이다. 그냥 뭐라고 해놓고 이 안에다가 먹는 거, 싸는 거,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응집도가 낮은 거. 근데 내가 만약에 먹다 내 먹다를 만들고 싸다 움직인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 행동들을 하나 다 구현해서 놓은 거는 응집도가 낮은 거고요. 이렇게 구현해 놓고 여기서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응집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각각의 행동이 나와놨잖아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 만약 이게 개가 아니라 그냥 동물이란 클래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놨으면 모든 동물이 먹고 싸고 움직일 건 할 거잖아요. 그럼 상속을 받아서 먹다 해서 고양이면 고양이가 먹는 형태에서 다시 이제 오버로딩을 해서 다시 오버라이딩을 해서 그 객체에 맞는 특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메소드 오버라이딩 아까부터 라이딩 하는데 뭔 얘기냐 싶으셨을 거예요. 그죠? 오버라이딩은 상속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일 할까 하다가 우선 한번 계속 오버라이딩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애니몰이라는 걸 클래스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애니몰이라는 객체에 메소드 이시라는 게 있어요. 그죠? 먹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도그라는 객체를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애니멀은 상속을 받네요. 그죠?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부모랑 동일한 이시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시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를 그 도구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하면 뭐가 실행이 될까요? 이거는 도구라는 걸
그쵸. 걔가 먹다가 실행돼요. 이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상위 객체, 부모 객체에서 선언한 메소드지만 이 해당 메소드를 동일하게 가져와서 내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바꿔주는 거. 다른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먹다라고 써놓은 건데 이건 동물이 먹는 거고 이건 개가 먹는 행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그 도구 클래스에 맞는 개가 먹는 행위를 따로 새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도구 아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그 상위 클래스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면 우선 상위 클래스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생성자가 없지만 애니모이라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그 구현할 거고요. 생성자가 실행되고 얘네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생성자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시라는 게 같은 메소드가 메모리에 올라가면서 상속을 받은 상상이기 때문에 얘는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얘에 있는 그 얘를 실행을 시킬 게 아니라 얘로 실행을 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시스템에서 파악을 해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에서는 특징이 지켜야 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규먼트는 오버라이딩 대상과 상위 메시지 아규먼트가 동일해야 돼. 이 동일해야 된다는 게 어떤 말이냐? 얘의 이름, 메소드 이름도 동일해야 되고요. 얘 위에서 부모가 서원해놓은 형태랑 동일하게 서원해줘요. 똑같이. 만약에 요게 아규먼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서원이 돼 있어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얘를 오버라이딩, 얘가 얘를 오버라이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 프로텍티드로 서원이 돼 있다. 그러면 얘를 더 크게는 얘 퍼블릭이 더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은 걸로 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로텍티드보다 범위가 작게 들어오는 서원하면 안 돼요. 접근 제한다. 그래서 더 넓게 서원하는 건 상관이 없다. 동일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류 처리라는 부분도 있는데 오류 처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오류 처리도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왜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개발을 하시면 진짜 많이 써요.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동일해야 되고 리턴 타입도 상위 클래스 리턴 타입과 동일하거나 하위 타입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하위 타입이라는 건 어떤 거 얘기하냐면 우리가 변수 얘기할 때 바이트 타입은 인티저 타입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으로 출력이 나오는데 바이트로는 출력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티저 얘 형태가 바이트인데 인티저로 리턴 값으로 날려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 저장은 느슨할 수 있지만 더 제한적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퍼블릭은 가능하지만 프리베이트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파이널 메소드는 나중에 또 배워야 되는데 파이널 메소드는 변경 금지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해주는 선언자거든요. 파이널 메소드는. 그렇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도 할 수가 없어요. 상속을 받아서 그 상위에 있는 그 메소드나 그 필드 네임을 필드 값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오버로딩이라는 애가 있어요. 오버로딩은
한 클래스 안에서 같은 메소드명을 계속 재사용을 해요. 근데 얘는 아규먼트가 반드시 달라야 돼. 우리가 아까 생성자 할 때 아규먼트가 반드시 달라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메소드는 아규먼트가 다르면 다른 메소드를 인식을 해요. 다시. 그래서 리턴 타입도 변경할 수 있고 동일할 수도 있어요. 접근자를 변경할 수 있고 동일해요. 왜냐면 상위에 서원된 애를 내가 재정의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위에 걔도 있고 걔 말고 요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어. 다 다른 애들을 서원해 주는 거예요. 다 다른 애들을 서원해 주는 대신에 조건은 아규먼트는 달라야 된다는 거. 아규먼트는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면 이렇게 아규먼트가 인티저 타입, 스트링 타입, 플로트 타입 세 개가 있죠. 요거랑 아규먼트 타입이 다르죠. 인티저, 스트링. 얘는 두 개만 있고, 얘는 세 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얘는 리턴 값이 없는 보이드 형태고, 얘는 인티저. 리턴 값이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또 다른 걸로 봐요. 아규먼트가 닿더라도 리턴 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이걸 같게 만드신다고, 이게 다르게 만들겠다고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얘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물어보면 딱 느낌이 오죠. 다르니까 물어봤겠죠. 다르지가 않아요. 같아요. 이 순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규먼트는 지금 스트링 하나, 인티저 하나잖아요. 얘도 스트링 하나, 인티저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개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개수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건 달라요. 배열. 배열이나 뭐 더블형이야. 그래서 아규먼트의 타입이나 종류를 바꿔줘야 돼요. 개수를 바꿔주는 거. 이거를 오버로딩이라 그래요. 오버라이딩하고 오버로딩은 개념이 조금 틀리죠. 틀리지만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개발할 때 굉장히 잘 써요. 특히 오버로딩은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면 클래스를 생성할 때도 하나의 클래스에서 그 초기값이 있어야 될 경우도 있고 없어야 될 경우도 있고 하나의 클래스로 여러 가지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생성자만 바꿔주면 별다른 클래스를 안 만들고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만 오버로딩을 해서 써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고 메서드 상에서도 그냥 별다른 기능이 아닌데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만드는 대신에 메소드 오버로딩을 해서 동일한 클래스,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주니까 사용자가 인식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안 봐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벡터 세터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벡터 세터 아까 그 캡슐하라는 부분이 있었죠. 캡슐하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벡터는 소스를 넣고 벡터 섹터가 있는데 이걸 지금 프로그램 하나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얘를 타입이라고 했는데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만약에 분명
이게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접근 제한자를 배웠어요. 프리베이트, 퍼블릭 계속 배웠죠. 내가 얘를 클래스를 하나 사용할까요? 내가 요런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 내가 요런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 치면 내가 저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는 클래스 타입을 그러니까 클래스를 선언을 해줘야 되니까 클래스 타입 텍스트를 써주고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객체 생성이 됐죠. 자, 내 테스트에서 A라는 애를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A라는 변수에다가 테스트에 있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무 답이 없. 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근데? 선생님만 대답을 잘하시고 다음 분은 답이 말이는 부르셔 주무시는 줄 알았어. 주원이 자는구나.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아까 프리베이트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프리베이트는 내가 같은 클래스 안에서 요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요 안에서만. 프리베이트는 이 필드 네임을 사용하려면 요 클래스 블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클래스 밖에서 내가 얘를 불러내는 거예요. 강제로. 프리베이트잖아요. 접근 제한자. 못 불러오겠죠? 이런 값 자체를 찾지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테스트 객체 안에 있는 여기다가 덧, 이 점을 딱 찍으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내가 그 불러올 수 있는 필드명이나 메서드명이 리스트로 쭉 나와요. 이 클래스 보면. 근데 여기에는 프리베이트는 접근 제한자로 내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필드 네임이 없어요. 대신에 get 필드 네임하고 set 필드 네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get 필드 네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서원되어 있는 필드 네임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내가 이게 프리베이트가 내가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텍스트.필드 네임 네임은 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게트랑 세터가 있지만 이 안에 다른 메소드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 필드 네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근데 아무런 프로세스도 안 거치고 그냥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얘는 지금 보호받아야 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지금 프리베이트를 선언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입출구 잔고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잔고고 얘가 내가 출금하는 거고 내가 입금하는 거다.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바꿔버리면 응? 그러면 이 은행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파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 프로세스, 입금하는 프로세스와 출력하는 프로세스, 내가 인출하는 프로세스를 열어두고 얘만 써라. 장고에는 접근하지 마. 장고는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안에서, 이 클래스 안에서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야. 넌 입금이나 출금이나 요거만 써.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를 아까 말한 캡슐화 방법이라 해요. 그리고 그 캡슐화에서 안정적으로 이 안에 있는 필드 네임이나 특정 값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 이런 걸 사용할 때 이제 벡터와 섹터라고 말을 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보호나 이런 정보 은닉이 된다는 말씀을 아까 캡슐업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특정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리턴 타입이 불린, 얘가 스트링이 아니고 불린이야. 얘가 불린일 경우. 얘가 불린일 경우는 다 모두가 다 불리는 형태로 다 바뀌겠죠, 얘들도. 그래요? 이렇게 얘가 불린일 경우. 불린일 경우에는 얘를 개수로 하지 않고 이수로 한다. 왜냐면 이지는 뭐뭐 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그냥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 클래스나 메소드를 보면 있다 없다 트루 펄스 형태로 구분할 때에는 이지로 나와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나 메소드를 참조하셔서 사용을 하실 때 그 앞에 이름이 이지로 시작을 하면 불린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불린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로 사용하지 않고 이지로 사용하는 게 관례다. 대부분 메소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써놨는데 그 이클립스에서 소스에서 제너레이트 게터 세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필드 우리가 이런 필드 같은 거 선언하죠. 이 필드만 선언하고 여기다 클릭해놓고 여기 가갖고 게터 세터 요거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이 필드에 맞춰서 이렇게 게터 세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클립스가. 그래서 이런 기능 말고도 되게 많은 기능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일이 설명을 다 못 드려서 그거 하면서 뭐 하나 둘 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 이해시켜드릴 수 있으면 이해시켜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소스나 이런 거를 컴파일을 안 하고 왔는데 거의 2시간 풀로 채워서 진행이 되거든요. 이론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실습까지 하면서는 오늘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진행할 때 다양성 하면서 뭐 앞에서 좀 이해 안 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 어차피 다양성도 클래스랑 이어지는 부분이라서요. 그 다양성 할 때 그냥 클래스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클래스 할 때 그 다양성 상속 부분 진행하면서 조금 그 실습도 한두 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상속도 우선은 기본적인 부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습으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상속까지만 끝내면 대부분 끝나긴 하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어떻게 다 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진행하는 데까지는 해보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